반갑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여전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더 빠질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의 등락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 아니다 팔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팔아치워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려가던 종목을 사가지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기가 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기업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또 방향이 또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수급은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는 일단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포인트들, 수급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또 중소형주들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놓고 보시면은요, 일단 주가가 3056포인트까지 일단 또 한 1% 빠졌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요, 거의 2%, 1.9%까지 하락하면서 3027포인트까지 내렸다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예상했었던 포인트가 3020, 물론 이제 더 아래쪽 30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도 뭐 왔다 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종목들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놓고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의 포인트가 현재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은 과매수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꼭대기를 사가지고 이 정도 했다라면 마이너스 10% 넘어가기 때문에 매도를 좀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더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더 사가지고 수익 나는 꼴은 절대 못 봐주겠죠. 더 내려가서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식을 갖다 던지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만들어야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1월 28일 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가 될 텐데 그 전까지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흔들어서 물량을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버티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일단 오너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너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뭐 기업의 어떤 흐름이 나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쪽보다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안전장치는 다 걸어놨을 거고요. 또 오너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시장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이 되면 오히려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다만 지금은 하락세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 단계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은 요 정도 82,000원대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하락이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주변 종목들도 같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뭐 종목 진화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매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반등이 나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죠.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아래쪽 이격이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셀트리온은 이미 다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RSI 지표가 지금 40에 육박하게 되면서 반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죠. 즉 지지선과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고점에 대한 종목에 대한 그 조정, 고점 종목에 대한 조정이냐 아니면 밑에서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코스닥 시장 먼저 잠깐 살펴보고요. 플러스 나와 있죠. 그래서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였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갔다 계속하는 모습이고 매도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 기관들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또 사실은 지금 뭐 기관이나 금융투자 뭐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순매수 유지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가 또 들어오게 된다라면 괜찮은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기관들 매수가 지금 보시면 약해지고 있어요. 많이 나오다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관들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순 매도로 바뀌게 됐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거래소 쪽 즉 코스피 쪽보다도 이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자금의 이동이 이렇게 중소형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종목들 아니죠. 뭐 코스닥 쪽에서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조 원대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즉 완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소형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형에서 대형으로 넘어가는 종목들 고형 같은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또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시총이 2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이거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선제 이런 종목은 시총이 1,000억 원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코위버 네, 코이버 이런 종목도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임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강원랜드라든지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강원랜드나 남해화학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몇천억에서 몇 조 원대까지 이제 나타나는 중대형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 뭐 대덕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종목들 이런 것들 네 주가 상승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초대형주 이런 쪽에서는 부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깔아놓고 가는 그런 중소형주 그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인터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은요. 많이 올라간 형태에 있었던 그런 대형주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덜 올라온 상태에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지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형 같은 경우도 대형주도 삼성전자가 막 올라갈 때 그런 것들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죠? 밑바닥에서 움직였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런 위치들이 이제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위치,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는 위치 이런 데서 계속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평단가 올라가게 되고 조정 나올 때 힘들죠. 또는 그냥 참다가 고점을 사버리게 되면 이 자체로만으로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또 얻어맞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아프게 되죠. 거기에다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막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거나 또 이제 갈아타고 움직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갈아타시면 또 안 돼요. 어차피 기회는 또 다시 대형주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일단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관들 삼성전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 떨어질 때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삼성전자 보시면 그죠?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이런 쪽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일단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관망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마감 때 수급 동향들을 완전히 취합해서 또 보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갭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모이다 보니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LG화학 쪽 순매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매도하는 것은
일단은 금융주 쪽 순매도, 그 다음에 LG U+,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조정이 쭉 들어가서요, 만약에 23만원, 24만원 근처만 오더라도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조정이 들어오면 고마워,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도 RSI 지표가 완전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면 네, 뒤도 돌아가지 말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별표를 쳐놓고 지켜보는 필요성이 있겠죠. 조정 충분히 들어오면 내가 매수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DI 같은 경우도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횡보가 되든 아래쪽으로 좀 들어가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지 되는 거고요. 이런 구간들 지나가고 나면 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 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기관 쪽 보하고 보시면 물량적인 부분들이 네, 매수가 훨씬 많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순 매도가요 29,000이에요. 29,000. 그 다음에 기관 쪽 삼성전자 순 매수가 7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 개인들도 같이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용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재미없어. 다른 데로 갈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조금 더 나와야지만이 뭔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 쪽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본주 따라가기 때문에 뭐 같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죠. 제가 한 70% 정도의 괴리를 우선주와 본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가깝게 다가서는 것은 우선주들이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물론 배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주 쪽에 베팅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CJ 이런 것들 매도하고 있고요.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들 대체 좀 짚어보면요, 많이 올라간 주식들만 조정을 좀 받는 거고요. 지금 제가 뭐 따로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중소형주들 움직임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만 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형주, 이 대형주 쪽, 시총 완전 상위 쪽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조정을 깊게 받게 된다면 중소형주 쪽에 집중되는 움직임들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올라갈 때부터.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나와도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오는 비밀은 거기에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느 쪽으로 구축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대피 요령을 숙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손실을 만드느냐 버텨주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된 흐름들, 제대로 된 방향, 이런 것들 보고 진행하시고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네, 주식 투자로 좋은 결과들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